지구촌은 지금도 각종 새로운 정보들이 넘쳐나는 정보의 바다에 출렁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서 알차고 유익한 정보와 함께 각종 쇼핑 정보도 나눠보는 본격 라디오 정보 나눔의 시간, 정보중계탑 함께 하십니다. 네, 본격 라디오 정보 전문 매거진 정보중계탑, 이 시간 진행의 김성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양한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나눔 시간인 클릭 정보 와이드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 정보들을 꾸러미로 묶어서 정리해드리는 알아봅시다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양한 각종 제품 소개와 알뜰 쇼핑 정보를 전해드리는 틈새 쇼핑 정보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종 정보의 창을 열어드리는 정보의 창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최고의 여러 전문의들과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책임지는 뉴욕 매추로 피부과 제공으로 1시간 동안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각 전문가를 통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나눔 시간인 클릭 정보 와이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피부과 정보로 함께 하시겠는데요. 이 시간 도움 말씀은 매추로 피부과의 이연수 원장입니다. 같이 유익한 정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피부라는 건 이제 그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요. 옛날에 비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그 사진 비교를 보니까 밖에서 자외선에 많이 노출했던 그 반쪽 얼굴. 예, 이제 차를 많이 운전하니까 왼쪽에만, 그리고 오른쪽하고 반을 비교했더니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깜짝 놀라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볼 때 예전에는 그냥 지내려냐 했지만 요즘은 이제 관심이 많고 또 피부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오늘은 좀 이런 우리가 피부를 좀 청결하게 하고 건강하고 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특히 이제 보습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들부터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피부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은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겠어요. 네. 피부 자체의 탄력성을 유지해서 젊게 네. 보이게 한다. 그런 방법이 그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네. 또 피부 자체의 이 색소 가 좀 편편하게 유니폼하게 있어서 네. 깨끗하게 보인다 하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물론 뭐 피부가 까만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지만 그러겠죠. 그리고 예. 잡티 같은 게 안 생겨서 깨끗이 보인다든지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의 피부에서부터 노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일부는 전혀 저희들이 컨트롤 못하는 게 많겠죠. 네. 나이 먹어가면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예.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으면서 이 동안의 얼굴을 네.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드리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 태양광선입니다. 태양광선 자체를 갖다가 애널라이즈를 해보면은 이 광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프라레드 네. 있고, 그 다음에 비지블 라이트 있고, 그 다음에 ultraviolet A, B, C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인프라레드 하면 자외선이라고 그러죠. 예. 뜨끈뜨끈하게 해주는 거. 네. 보통 사우나 같은 데 가면 약간 빨간 거 부시 그 인프라레드에서 뜨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비지블 라이트는 우리가 그게 없으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네. 있죠. 네. 그 다음에 UVA, UVB, UVC가 있는데, 네. UVA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거고, 이제 예. 아트모스피어를 통해서. 그 다음에 UVB가 있고, UVC는 거의 다 들어오질 않아요. 네. 그러면 UVA, UVB, UVC 있는데, 여태까지의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네. ultraviolet A랑 ultraviolet B가 피부에 가장 많은 데미지를 준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태양광선이 들어오서, 네. 피부를 탁 치면은, 일부는 반사되지만 일부는 이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게 되면은 데미지를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유전자 자체에 데미지를 줄 경우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유전자에 이제 그 변형이 생기면은 거기서 피부 자체의 그 세포가 변해서
보통 깨끗이 있던 피부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좀 변형이 돼가지고선 피부암이 유발이 된다든지 네. 그런 현상이 있고 피부암이 유발 안 되더라도 피부암 쪽으로 될 수 있는 액티닉 케라토시스라든지 아니면은 이 검버섯 계통 아니면 잡티 계통이 이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여자분들 특히 남자분들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추럴 테스트가 뭐냐면은 네. 샤워하실 때 엉덩이를 보세요. 아니면 가슴을 보세요. 예. 햇빛에 노출 안 됐다는데. 그리고 많이 어떻게든 얼굴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피부를. 그러면 네. 아주 깨끗하고 잡티 없는 피부에 아니면 잡티가 많고 검버섯 같은 게 생기고 그런 피부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피부암 유발하는 것도 보면은 피부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유발하는 걸 갖다가 몇천 명, 몇만 명의 그 케이스를 갖다가 매핑을 딱 해놓으면은 네. 대부분이 햇빛에 노출된 부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전자에 데미지가 돼서 그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광선이 들어와서 유전자 그 표피에 있는 세포 유전자 치는 것 외에 더 깊이 들어가서 섬유질 같은 데를 갖다 데미지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섬유질 계통에 보통 콜라겐, 일라스틴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피부 자체의 탄력성을 갖다가 유지를 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데 이 UVA나 UVB는 들어가가지고 특히 UVA 그 네. 라이트는 가서 섬유질을 파괴를 해줘요. 네. 그렇게 되면은 섬유질의 이 탄력성을 유지해주는 섬유질이 파괴되면은 네. 꼭 우리 그 옷 같은 거 네. 많이 입고 꾸겨놓고 많이 하게 되면은 피부지 옷의 그천 자체가 좀 부서지면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랑 예.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들어가게 되면은 이 진피 안에 표피 말고 진피 안에 있는 섬유질이 없어지게 되면 진피자가 약해지면서 탄력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섬유질이 파괴돼서 많이 되면 그게 이제 고여가지고선 이렇게 현미경으로 저희들이 조직 검사를 해서 보게 되면 클럼피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그걸 솔라 일레스토시스라고 보이는데 네. 그런 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동안의 피부를 유지를 하려면은 이 자외선, 울트라바이올렛 네. 자체를 차단을 시켜서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여름을 지나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네. 여름에 그게 가장 강하지만은 이 자외선은 가을, 겨울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예. 그때 차단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외선은 거의 70% 이상이 구름이 껴도 바로 들어와요. 글쎄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름이 껴도 이 차단제를 바르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건 태양광선이죠. 그래서 동안 피부를 갖다 유지를 하려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가장 많이 역할을 주는 게 이 피부 자체를 파괴시켜주는 옥시전 레디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옥시전 레디컬. 그게 옥시전 레디컬이 뭐냐면은 이 보통 우리 산소 있죠? 산소는 말레큐리 두 개가 붙여가지고선 다니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산소 두 개 붙인 걸 갖다가, 이 가끔 가다가 떨어뜨려서 하나하나 있게 되면 이게 레디컬이 돼요. 옥시전 레디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옥시전 레디컬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산소라는 것은 간량이 있지 않고 바로 다른 거랑 화학 리액션을 해가지고선 파괴를 시키든지 해서 옥시다이즈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이 젊게 하기 위해서는 늙지 않기 위해서는 엔티옥시던트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게 그 옥시전 레디컬을 갖다가 빨리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엔티옥시던트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 몸에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네. 이 엔티옥시던트의 레벨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태양광선도 있고 네. 하지만은 남자분들 여자분들 담배 피실 때 담배. 담배에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엔티옥시던트가 옥시전 레디컬이 많이 생산이 돼서 그것 때문에 피부에 데미지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간접 흡연도 그렇죠.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옥시전 레디컬 자체가 돌아다니면서 네. 이 예를 들어서 이 유전자에 문제가 되면은 거기에 암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폐암이 생긴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피부 같은 데 가서 하기에는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 섬유질 파괴하는데 그 큰 영향을 줘요. 예. 그래서 담배 핀 사람이랑 안 핀 사람들의 피부를 갖다가 네. 비교를 해보면은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동안 피부를 유지를 하시려면은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건 뭐 하여간 다른 건강 모든 걸 그렇죠. 위해서 예. 백해무기면 끊으셔야 되고 한 가지 이제 이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자외선을 우리가 차단하고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햇빛을 너무 안 쬐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네. 햇빛을 너무 안 쬐일 경우에는 네. 비타민 D라는 게 예. 중요한데 비타민 D의 소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비타민 D를 섭취를 안 하고, 네. 막 비타민 약을 복용을 안 예. 하고 그럴 경우에는 제일 많이 비타민 D 생산하는 게 피부 자체에서 태양광선의 리액션 따라서 컨버전 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옛날에 특히 이 이슬람 교 예. 여자분들을 이거 완전히 그렇죠. 쓰고 다니잖아요. 벌가라고 해서 네네. 사일띵의 경우 아니면은 옛날에 이 여자들을 특히 밖에 못 나가게 할 그런 네네. 저기 사회들이 있었었죠. 그럴 경우에는 비타민 D가 없으면은 칼슘 자체가 그렇죠. 모자라게 되고 칼슘이 모자르면 리켓 그러니까 엇구리 구부러지고 그런 현상이 골밀도. 나타나죠. 예.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물론 요새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은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비타민 D가 모자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건 흡수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다른 쪽으로. 그렇죠. 음식물로 할 수도 예. 있고 아니면 저기 멀티비타민 갖다 복용을 예, 해서 알겠습니다. 있고. 그러면은 그 비타민 D가 좀 결핍할 때 어떤 문제가 야기 되나요? 오래 지속되게 되면은 네. 물론 이제 뼈 자체에 문제가 돼서 예. 리켓스라든지 허리가 구부러진다든지 그럴 수가 있지만은 네. 그것 외에 비타민 D가 모자랄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빨리 피곤해진다든지 그럴 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비타민 종류의 그 결핍증이 있지 않도록 흡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정이 이제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되 밖에서 그 활동을 해도 네. 좀 이렇게 바르고 네. 이렇게 그 자외선 그 이렇게 차단제를 바르면 그 밖에서 햇빛이 들어올 때 비타민 D도 생성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막아지는 게 아니고 네.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너무 밖에를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좀 그것도 좀 나가서 좀 권장할 만해요. 그 대신 피부 보호를 위해서 그렇죠. 차단제는 바르는 차단제는 게 꼭 좋겠습니다.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 직업이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참 땀도 나고 하니까 계속 뭘 바르고 하기가 참 어떨 때는 있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계속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어떻게 피부 관리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야외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물론 귀찮더라도 가장 건의하고 싶은 것은 차단제를 갖다 꼭 바르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모자를 쓴다든지 특히 챙이 큰 거. 와이드 림 햇을 예. 쓰신다든지 아니면은 긴 소매를 입으셔서 팔 같은 데를 보호를 해주신다든지 네. 목을 갖다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아, 목에다가 천을 대가지고서 보호를 한다든지 하시는 게 상당히 좋겠습니다. 저희 한국에 가서 가장 재밌었던 것들이 한국에 있는 이 여자분들은 대부분 내 앞에다가 긴장을 쓰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예, 예. 가끔가다 여기서도 봐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자분들 운전하실 때 팔 보호하기 위해서 이 차 안에다가 팔 보호해주는 그래요? 저기 손을 갖다 끼워가지고 팔 보호해주는 그런 걸 갖다가 또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요새 미국에서 유행하기 때문에 예. 와이프도 그걸 갖다가 예. 아마존에서 찾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팔에 예. 노출되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할 때는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저기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피부암 유발률이 확실히 이 운전하신 분들은 이 왼쪽에 많이 생기고 패센저에 많이 앉으셨던 분은 오른쪽에 많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팔도 보면 양쪽이 좀 다를 수밖에 그렇죠. 없겠어요. 그렇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집에 오면 이제 씻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씻고 여성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닦아내고 하겠지만 남성분들은 그냥 샤워 간단히 하고 그냥 털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좀 보습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습제라는 게 어떤 작용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피부 자체에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 자체에 이 호미오스테이시스라고 그러죠. 이 의학 용어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아주 몸 그러겠죠. 전체의 50% 이상이 물이죠. 그래서 물이 없을 경우에 는 그 자체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피부 자체에도 역시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피부는 다른 저기 시스템과 달리 밖이랑 바로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 자체는 이 물을 갖다 보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 배리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표피 자체에도 여러 가지 배리어가 있어서 거기서를 마감으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수분이 흐르지 않고 밖에 있는 이런 물질들이 안에 들어오지 않게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 피부 자체를 통해서 수분이 상당히 많이 증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자체에 그 데미지가 있을 경우에는
특히 이 수분 증발을 하는 양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증발하는 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피부 자체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피부도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걸 써줘야 돼요.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피부 자체를 갖다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피부에 있는 기름기를 갖다가 발라주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피부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기름기 네. 대통을 만들어서 보호해주는 오일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모자랄 경우에는 그걸 위해서 이제 발라주는 보습제 계통들이 대부분이 물과 기름 자체를 섞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습제에 보면은 로션이 있고 크림이 있고 오인트먼트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로션은 물이 많고 기름이 좀 적고 아, 네. 크림은 그 물과 기름의 비율이 기름이 좀 더 많아지고 오인트먼트는 대부분이 기름이고 물은 거의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 자체를 보호를 해주면은 그걸 해주기 위해서 이 보습제를 바르는데 이 얼굴 같은 데는 보습제를 갖다가 얼굴 같은 데도 물론 남자분들도 이 수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세수를 하는 경우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누를 쓰죠. 그렇죠. 세수를 할 때 비누의 역할은 기름을 없애주는 게 그렇죠. 비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없애주고 난 다음에는 없어진 기름을 갖다가 충당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습제를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습제를 꼭 남자분들도 바르라고 그러는 말씀이 이 피부를 보호해주는 기름을 갖다가 다시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우리 그 피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각종 정보들을 정리해드리는 김성진의 정보중계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피부과 정보로 여러분 찾아뵌 시간이었습니다. 메트로 피부과의 이윤수 원장께서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메트로 피부과는 뉴욕 플러싱과 브롱스 엘머스트 그리고 뉴저지 잉그루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718 또 아니면 뉴저지 201-886-9000번 전화번호 같습니다. 네, 정보중계탑 여러분 찾아뵙고 있는데요. 각종 정보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건강, 법률, 한방 또는 피부과 상담 등 각종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카톡에서 SBNUS로 아이디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에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궁금한 질문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자세한 답변이나 상담 내용이 방송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 속 궁금한 내용들을 상담받으시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보 이어지는데요. 여러 정보들을 꾸러미로 묶어서 정리해드리는 알아봅시다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미국 대학교 학자금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캐플린 학자금 서비스의 이은하 대표와 함께 유익한 정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학 진학을 앞둔 학부형께서는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학자금 정보 오늘 이 시간에는 캐플린 학자금 서비스의 이은하 대표 자리에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유익한 학자금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캐플린 학자금 서비스의 이은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앞으로 반갑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학자금 정보 좀 많이 좀 전해주시고요. 먼저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학자금 서비스란 건 어떤 것인지 또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캐플린 학자금 서비스는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 건지 해서 좀 회사 소개 좀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캐플린 학자금 서비스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네. 대학교 학자금 재정 보조 컨설팅 및 서비스를 해드리는 업체고요. 네. 저희는 2008년도에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 몇 분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서 한 7년 지금 학자금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많은 궁금하신 것들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 많은 도움을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비스는 이제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을 상담해드리고, 얼마를 보조받을 수 있는지 그 금액을 추정해드리고, 그다음에 최대한의 무상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서 사전 도움을 드리는 그런 조언을 좀 해드리고요. 네. 그 외에 학자금 보조를 받는 데 유리한 대학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약간 좀 장학생 제도라는 게 많아서 이게 학자금 하면 융자가 아닌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나중에 그럼 또 이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학자금 보조 두 가지, 스칼러십이나 이런 학자금 보조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낸셜 에이드라고 말하는 거는 보통 니드 베이스 학자금 보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메릿 베이스 스칼러십, 그 보통 우리가 한국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장학금이라는 것이 메릿 베이스 스칼러십이라면은, 네네. 저희는 지금 가정의 재정적 환경을 이제 통해서 필요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파이낸셜 에이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저희가 하고 있는 네네. 서비스가 그런 거죠. 파이낸셜 에이드 서비스. 그렇죠. 그거는 두 가지가 다른 거고, 그거로 인해서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학교마다 그 폴리시가 다른데, 리드 블라인드라는 폴리시를 쓰고 있는 학교는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하고 그 어드미션 프로세싱하고 전혀 별개의 두 개 다른 그 창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무 불이익은 전혀 없고요. 네. 그 외에 니드 센스티브인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는 학교는 어디나 다 그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한국식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커트라인에 걸렸다 하는 경우, 그럴 때는 좀 고려의 대상이 되지만 그 외에 학생이 우수하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예.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는 분이야 직접 내시면 되겠지만 사실은 네. 여기서 생활하다 보면 빠듯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참 자녀를 눈치 안 보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학자금 네. 신청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 지금 보통 칼 그란트라든가 팩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랜트를 받기 위해서는 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그 서류 미비자인 경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차별 없이 또 파이낸셜 에이드를 주거나 스칼러십을 주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학생이 자기가 서류 미비자라 할지라도 그 자기가 원하는 학교의 폴리시를 잘 살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외에 영주권자라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자야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받아주는 그런 학교가 있다는 이야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찾아보면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도 파이낸셜 에이드 주는 학교가 많이 있고요.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이비라고 하는 학교들은 차별 없이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반 우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하고 달리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학생이 아주 우수해야 된다는 그런 게 좀 힘들지만 그래도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학생이 학교에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무래도 영주권자 이상이 아닌 이상에는 조금 학자금 내는 게 일반 주에 사시는 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문을 두드려 볼 필요는 있겠군요. 그럼요. 예.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자금을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분이라면 벌써부터 고민들 하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 학자금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학생이 12학년 올라가면서 그 네. 9월 되면은 학생들이 얼리 어드미션도 있고 그래서 9월 달부터 지금 실제적으로 그 원서를 준비하게 돼요. 에세이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게 그 학부모님들이 이제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그 스케줄에 맞춰서 9월 달부터 부모님들이 그 따로 달력을 준비하셔서 학생들 스케줄에 맞춰 같이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과 그 외에 모든 거를 도움 주실 수 있는데 그때 신청하신다는 거 의미는 이제 그 전년도 세금 보고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정 환경을 토대로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은행에 지금 캐시가 많이 있다든가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그 네. 자산을 어디에 우리가 어떤 어카운트에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서 파이낸셜 그 조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훨씬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갑자기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재정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세금 보고 이런 걸 다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미리 준비를 네. 해야 된다는 이야기겠군요. 네, 예, 그렇죠. 네. 보통 평균적으로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1년 세금 보고가 돼야 되나요? 학생이 학교,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네네.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큼을 보조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네.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서 어느 정도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맥시멈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말씀드린다면 그냥 네. 평균적으로 4인 가족에 네. 세금 보고를 한 4만 불 보고한다라고 보시면은 네. 이게 지금 연방 정부에서 주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맥시멈 그랜트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은 그보다 넘친다고 해서 이거를 네네. 안 하셔야 되는 게 아닌 게 네. 왜냐면은 그 수입이 조금 있더라도 어느 정도 그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이 어느 정도 학교 공부를 1년 동안 공부를 하기 위하면은 얼만큼 필요한지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산출된 계산에 의거해서 학교마다 또 매치해주는 그 네. 퍼센트가 다 다르지만 100% 매치해주는 경우에는 학생이 필요한 그 모든 전액을 다 매치해줄 수가 있어요. 네. 내 자신이 약간은 그 세금 보고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걸 주저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춘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문을 두드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파이낸셜 에이드는 내가 네. 수입이 좀 많다고 해서 안 해도 되고 네. 조금 작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런다기보다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네. 뭐냐면은 파이낸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단 융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랜트라는 거는 네. 받지 않아도 되는 그 무상 보조를 말하는데 우리가 그랜트를 맥시멈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네. 학생이 부모님이 수입이 한 10만 불 이상이 돼서 네. 그랜트를 많이 받지 못하더라도 융자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0만 불을 벌어도 사실 실생을 하다 보면 빠듯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학생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두기 위해서는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을 또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는 우리가 처음 신청할 때 그 재정 환경이 여유로웠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예상치 못했던 사정이 생겼을 경우 나중에 어드미션 다 끝난 다음에 그때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해서 융자라도 받고 싶더라도 너무 늦으면 네. 그 찬스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네. 파이낸셜 에이드는 일단 학생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신청해 두는 게 나중에 여지를 남겨둘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죠. 네, 오늘 지금 캐플린 학자금 서비스 이은하 대표께서 유익한 정보 주고 계시는데요.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이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21 그랜 애비뉴에 위치해 있고요. 전화번호가 201-917-5331 917-5331번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직접 전화로 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각종 정보들을 정리해드리는 김성진의 정보중계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본격 라디오 정보 전문 매거진 정보중개탑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은 최고의 여러 전문의들과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책임지는 뉴욕 매추룹 피부과 제공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각종 정보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건강 법률 한방 또는 피부과 상담 어떤 내용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생활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 카톡에서 SBNUS로 아이디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에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궁금한 질문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자세한 답변이나 상담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 속 궁금한 내용들을 상담받으시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쉬었다 가는 시간으로 노래 한 곡 전해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다양한 각종 제품 소개와 함께 알뜰 쇼핑 정보를 전해드리는 틈새 쇼핑 정보 시간으로 여러분 재미있는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름과 나 블랙 테츄라 준비했는데요. 노래 듣고 이어집니다. 바람에 펴지는 하늘의 실구름아 갈래갈래 내 나래니 도담골로 하늘거린다. 바람에 일렁이는 철부지 먹구름아 설레이는 가슴 안고 동구 밖으로
This is Information News Tower. 네, 정보중개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각종 제품 소개와 함께 알뜰 쇼핑 정보를 전해드리는 틈새 쇼핑 정보 시간 함께하시겠습니다. 네, 틈새 쇼핑 정보 가이드. 오늘은 김수보석의 김남표 사장과 함께 보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핑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수보석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해서 김남표 사장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이 10월 달이면 결혼 시즌이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봄, 가을이니까요. 많은 예물이 1년 중에서도 좀 많이 상담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럼요. 지금 네. 아주 가을이 아주 최고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고의 빛이죠, 뭐.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첫 시간인 만큼 김수보석 잠시 좀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네네. 예, 저희 김수보석은 한 35년 동안 맨하탄 한 곳에서 네. 세계적인 그 보석의 거리인 47가 다이아몬드 디스트릭에서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그 보석 세금 공장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은 모든 게 다 세분화돼서 이제 반지 만드는 거, 알 고르는 거, 수리하는 거 등등이 다 세분화돼서 한 군데 가서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우리 한국은 네. 이제 저희는 한국에서 다 그거를 매스터를 다 했어요. 네, 그러시죠. 네. 그래서 네. 김수보석에 이제 태동한 것이 사실은 저희가 제가 이민 와서 티파니 일도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 이제 아시아인이 선천적으로 좋다는 소문 때문에 네. 이제 김수에 오면은 한 번에 다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쇼핑 그냥 한 곳에서 모든 게 끝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반지 세팅하는 것도 보면서 물릴 수 네. 있고, 뭐 수리도 되고, 네. 다이아도 고를 수 있고 등 진짜 이렇게 세분화된 걸 제가 원스톱으로 다 하게 해서 네. 이 47가에서는 아주 굉장히 그 소문이 났고 아주 유태인들을 특히 보석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 편리성이라는 건 사실은 이 바쁜 현대인 중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뉴욕 맨하탄 47가 보석의 거리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참 넘버원이라고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계셨다면 분명하게 어떤 노하우와 장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은 보따리를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먼저 이제 결혼 시즌을 맞이해서 결혼을 이제 원하시는 분인데 꼭 결혼 준비하다 보면 당사자도 마찬가지지만 가족들도 보이지 않게 조금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이런 예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 예물 종류와 어떻게 예물을 좀 이렇게 잘 고르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결혼 예물 하면은 이 신랑 신부들이 설레기도 하지만 내면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많아요. 네. 왜냐면 어떻게 보석을 구입해야 되고 어떤 거를 줘야 되고 또 시댁 식구나 친정 식구들의 예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아주 그러겠죠. 한국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언쟁이 되고 이게 네. 논쟁이 되고 뭐 심지어는 결혼이 깨질 수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아주 한국은 특히 결혼 예물을 많이 원해요. 예. 그래서 네네. 요즘 유행하는 말로 3579란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네. 3세트, 5세트, 7세트, 9세트. 예. 그러니까 예,
하나는 안 되고 네. 3579라서 13579라서 홀수로 결혼은 홀수로 합니다 항상.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다이아몬드 1캐러트 뭐 2캐럿 반, 뭐 3캐럿 이렇게 막 홀수로 나가는데. 아 그렇군요. 예. 3579란 건 3세트, 5세트, 7세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진짜 이 결혼 예물 준비하다가 다 탕진하게 돼요 돈이.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요즘 뭐 유명한 연예인들까지 다 이 예단 때문에 결혼이 파산되고. 네. 특히 미국은 또 뉴욕은 합리적인 데라서 네. 굉장히 그 결혼 예물에 그렇게 많이 노력 안 하시고 애를 안 써도 되는 게요. 네. 우선 그 결혼하실 그 신랑이 신부에게 프로포즈로 네. 다이아몬드를 구해주면 돼요. 아 예. 또 혹은 다이아몬드가 자기 예산에 많을 경우에는 그 신부 될 사람의 그 탄생석을 그렇군요. 예. 그거를 이제 선물하는데 그러면 더 가격이 저렴해지고. 네. 또 이제 그 예산을 잡는다면 자기 월급의 3개월치. 아, 네. 예, 그러니까 3개월치 만약에 이제 자기 월급이 2,000불이면은 네. 6,000불이죠. 그렇죠. 예, 6,000불을 앞두고 거기에서 네. 이제 그 프로포즈용 다이아몬드를 산다든가 다른 예물을 준비하면 가장 합리적인 그게 결혼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좀 실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보이기식보다는 현실에 맞는 그런 걸 이렇게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럼. 근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사실은 알고 싶은 게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시작부터 이제 단추가 잘못 꼬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월급의 한 3배 정도를 예산을 준비하시면 딱 적당량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예물을 이제 어떻게 잘 고르고 다이아몬드도 종류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맞춰야 되는 건지 상담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뉴욕 맨하탄 47가에 위치한 김수보석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김남표 사장과 함께 쇼핑 정보 나눈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각종 정보들을 정리해드리는 김성진의 정보중계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본격 라디오 정보 전문 매거진 정보중계탑 함께하고 있습니다. This is Information News Tower. 여러분은 먹는 습관이 어떻습니까? 너무 빨리 드신 분 많이 계시고요. 그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늦게 먹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먹는 습관에 따라서 개인의 성격까지 알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행동 전문가인 줄리엣 A 보고 시양 박사가 총 9가지로 분류되는 먹는 습성과 성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 보도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먹는 습관, 나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잠시 유익한 정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천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의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식사하는 사람은 대체로 현재 주어진 것을 즐기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런 사람들은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타인보다 자신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는 경향도 강합니다. 연구 결과가 그렇다는 거지 100% 맞다는 건 아니니까요. 한번 여러분 주위에서 습성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시고요. 가까이 남편이나 또 아내 되시는 분, 또 가족의 자녀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성격을 좀 맞게끔 서로 대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그런가 하면 빨리 먹는 사람도 있겠죠. 막 숨도 쉬지 않고 막 흡입하듯이 음식을 빨리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멀티태스킹에 강하며 어떤 일에 대한 약속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 천천히 먹는 사람과는 달리 식사를 빨리 하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에게 큰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천성적으로 자신과 잘 맞는 훌륭한 파트너를 만날 확률도 높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음식을 섞지 않고 종류별로 분류해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정리정돈과 분류를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의 끼니에 이 한 가지 음식만 고집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보다 업무나 과제에 더 중점을 두는 업무 중심적 인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한 스푼에 모두 담아서 한꺼번에 먹는 걸 좋아한다면 모험과 경험을 중시하고 새로운 것에 항상 열린 마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먹을 때 쩝쩝 소리를 내거나 그릇과 스푼이 닿는 소리가 잘 나는 등 일종의 소음을 내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자유로운 사고방식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분의 먹는 습관에 따라서 건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습성에 따라서 먹는 습관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보중개탑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종 정보의 창을 열어드리는 정보의 창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미국 보험 정보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파머스 보험 리치필드 지점의 김상균 프로듀서와 함께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파머스 보험의 리치필드 지점 김상균 프로듀서 오늘도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 보험 내역에 보면은 깨알 같은 글씨로 참 많은 글들이 적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다 일일이 읽을 수도 없고 또 영어가 약간 불편하신 분은 조금 더 그냥 쉽게 스킵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중요한 포인트는 요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더 어떻게 해야지 쌉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정말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험이라는 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보상을 적절하게 받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우리가 이런 보험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그 증서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좀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먼저 이야기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 크게 이제 자동차 보험 커버리지를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네. 첫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섹션. 네. 그 다음에 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섹션. 그렇겠죠. 그리고 차량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섹션이라는 거는요, 이제 책임보험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예.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대부분의 보험 팔러시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바들리 인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보통은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제일 앞에 나온 숫자는 이제 사람당 커버리지 한도액을 얘기를 하고요. 예. 두 번째 나오는 숫자는 사고당 총 보험회사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한 사람당 10만 불, 사고당 30만 불 커버를 많이 받으시는 네. 조항을 갖고 계신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상대편이 다쳐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에 최대한 보험회사가 10만 불까지 커버를 해주고요. 네네. 또 여러 사람이 인발부가 됐을 경우에는 30만 불까지 커버를 해준다라는 조항입니다. 만일에 네 사람이 타고 있을 때는 30만 불 이상은 안 되니까 결론은 한 사람당 10만 불이 안 될 수도 있다. 이제 물론 그렇죠. 네. 그렇게 숫자상으로는 계산이 되겠고 그리고 네 명이 탔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어떤 사람이 그 경량이냐 중량이나 따라해서 조정은 가능하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보통 그럼 10만, 30만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더 높게 책정하려면 할 수가 있나요? 그럼요. 네. 많게는 보험회사들마다 한도액의 차이가 있는데요. 100만 불까지 해주는 보험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많은 커버리지를 원하시게 되시면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엄브렐라는 팔러시를 써갖고요. 네. 1밀리언에서
$5million까지 추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미국에서는 하도 이제 기본적으로 조그만한 문제만 있어도 그냥 법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게 문화다 보니까 우리 한국적으로는 그냥 뭐 한국에는 가끔 보면 사고 나면 막 차문 열고 나와서 막 욕하고 사태질하고 싸우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감정적인 게 있다면 미국 문화는 차분하게 그냥 경찰 불러서 법에서 보자.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참 억울하게 손해보는 경우도 한국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좀 영어가 잘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순간적으로 그냥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지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자기가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원을 가지 않고 해서 문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우선은 이제 차량 사고가 나셨을 때 이제 몸이 아픈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몸이 아프시다 그러시면 당연히 병원을 먼저 가셔야 되고요. 뉴저지 자동차 보험은 뭐 잘잘못에 상관없이 항상 그 의무적으로 자기 병원 보험료는 납부하시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이게 만일에 우리 특히 연세 좀 드신 분이라든지 영어권이 좀 아니신 분은 바로 자기가 든 보험에 에이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연락하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 그런 상황이 조절이 될 수 있겠죠. 요즘은 또 뭐 에이전트를 통해서 클레임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요즘은 또 웬만한 회사들은 한국어 서비스 핫라인이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한국어 통역관을 요청을 하시면 많은 보험회사에서 한국어 통역관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게 설명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폴리스 리포트라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 게 폴리스는 양쪽 그 당사자들의 진술만을 적어 놓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무슨 뭐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내용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사고가 나면서 어느 쪽에서 신호 위반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티켓은 발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그때 경찰한테 내 상황이 어떤 걸 설명을 잘해 줘야 되는데 설명을 잘 못해줘서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 요즘 핫라인이 다 있다니까 서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프라퍼리 데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어떤 건가요? 프라퍼리 데미지라는 거는요.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가 본인 과실로 귀결이 됐을 경우에 상대편이 갖게 되는 재산상의 손실을 커버를 해주는 조항입니다. 아, 그래요? 보통은 뭐 5만 불, 10만 불 이렇게 커버를 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니멈으로 해서 5천 불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아, 그래요? 근데 아시다시피 교통사고 한 번 나면 프라퍼리 데미지 5천 불 넘어가는 거는 아주 쉽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천 불이라는 것은 본인이 차 사고가 자기의 과실로 이렇게 결정이 났을 경우에 그 분의 차가 망가졌을 때 이제 그 사람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견적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또 자기의 그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또 요구할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그 데미지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바들 인저리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다가 차도 상대방 차를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지만 또 이렇게 일반 퍼블릭한 그런 그 물건들 아니면 뭐 도로 이런 데를 쳐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퍼블릭한 그런 그 재산상의 손실도 프라퍼리 데미지 섹션에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천 불은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만일에 뭐 아까 10,000불이든 뭐 10만 불이든 했을 경우에 그 이상이 나왔을 때는 본인이 그런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느 정도 많이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요즘은 하도 뉴저지가 좋은 차량들이 많이 다녀갔고요. 그렇군요. 최소한 10만 불 정도는 가입을 하시는 게 좀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5천 불하고 10만 불하고 차이가 뭐 몇십 배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하나하나 한번 여러분이 체크업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이라는 걸 좀 알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5,000불 뭐 10,000불 해가지고 차이가 그렇게 보험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괜히 근심 걱정하면서 차를 타고 다닐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특히 이 뉴욕, 뉴저지 보면은 다른 주보다도 좋은 차들이 좀 많이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러면은 사고가 나더라도 그만큼 견적이 많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예, 그런 맞습니다.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 내용 우리가 증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조금 전에 중요한 부분, 세 가지라고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우선 오늘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 네. 설명을 드렸고요. 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와 내 네. 가족들을 위한 그렇겠죠. 커버리지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나에 대한 건 보험을 안 들더라도 남의 문제에 있는 것은 보험을 꼭 들어야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한쪽 보험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증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미국 보험제도 파머스 보험 리치필드 지점의 김상균 프로듀서께서 돈 말씀 주셨습니다. 뉴저지 리치필드에 위치해 있고요. 전화번호는 201-699-0333입니다. 네, 정보중개탑 이 시간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내추럴 피부과 제공으로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끝곡 준비했는데요. 게리의 바람이나 좀 쐬. 이 미우의 피처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시원한 바람 좀 쐬시고요. 또 스트레스 좀 푸시면서 또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마무리 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성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후에 한 번의 관계 역시 넌 최고였어. 사랑을 할 땐 감동받게. 누가 널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자식 운이 텄네. 그래 슬픈 생각보단 오히려 이렇게 구상이 편해. 10편의 영화 10번의 체험 10명의 위로할 뻔해. 낮과 그걸로 충분하면 좋겠어. 지금 이 힘든 이별을 견디는 시간 많은 일들과 작은 웃음들 억지로 만들어가며 적응하는 중. 좋은 것만 생각해.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해. 어차피 사랑도 세월 따라 다 변해. 추억 같은 노래. 그래 어쩌면 지금 내게 필요한 건 힘이 들 때마다 네가 항상 웃으면서 내게 했던 그 말. 나가서 바람이나 좀 쐬.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조금 슬퍼 보이면 안 돼. 너만 그런 게 아닐 텐데. 때로는 lonely lonely lonely. 때로는 lonely lonely lonely. 나가서 바람이나 좀 쐬.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사랑은 가고 난 그냥 또 혼자 사는 남자. 라면 물 맞추기 선수 가끔씩은 혼잣말 하며 외로운 소파와 함께 살아. 잠이 들기 전엔 TV 드라마 혹은 영화. 네가 없이도 시간은 잘도 흘러가고 너 연락 없는 전화는 그냥 꺼놔. 아마 내일도 그러겠지만 날게 뭐야 끝난 거야. 이미 우리 사랑은 죽었고 이별은 죽고 가슴 아픈 평화. 또 때로는 무서운 밤의 길 침묵 같은 거야. 이별이 그런 거지 뭐. 멀쩡하다가도 울컥하는 실컷 미워하다가 눈물 참는 거. 밤이 되면 높은 빌딩 깜빡거리는 빨간 불빛. 그처럼 네가 떠올라 더 지쳐가는 거. 이별은 그런 거야. 이별은 그런 거야. 멀쩡하다가도 울컥하는 거. 이별은 그런 거야. 이별은 그런 거야. 실컷 미워하다가도 눈물 참는 거.